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의 맛 김주영입니다. 한 주간 경제 핫 이슈의 흐름을 살펴보는 주간 경제 이야기에선 부동산부터 금융, 일자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생활경제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평화의 섬 제주에서 혐오와 차별을 주제로 열리고 있는 전시회를 이번 주 라이프스타일에서 찾아가 봅니다. 화제인에서는 한국 대장간의 기술과 문화, 역사 등을 담아 인테리어 소품을 포함한 각종 생활 디자인 제품을 만들고 있는 스타트업 자이너의 조혁빈 대표를 만나보겠습니다. 그럼 경제의 맛 지금 시작합니다. 가입자 660만 명과 6조 원이 넘는 선수금 규모로 급성장을 이룬 상조시장. 하지만 업체들의 부당한 영업행위와 부실한 자본관리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도 여전한 상황인데요.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출자해 설립한 덕케이 예다함 상조가 탄탄한 재무 건전성을 바탕으로 상조업계의 새로운 문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상조시장은 고객의 돈을 미리 받은 선수금으로 훗날 장례 서비스를 진행하는 선불식 할부거래 제도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선수금을 잘 보전하고 건전하게 운용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가 500억 전액 출자에 설립한 예다함 상조는 업계 최대 자본금으로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부채 비율이 88%에 불과하는 등 4대 재무건전 지표를 모두 업계 평균보다 우수하게 관리합니다. 시중은행 6곳과 지급 보증 계약을 체결해 선수금을 더욱 안전하게 보유합니다. 국가 자격증을 취득한 장례 지도사를 채용하며 서비스 본연의 전문성도 높이고 있습니다. 100%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장례지도사입니다. 이 장례지도사는 사내에 있는 교육센터를 통해 전반적인 장례에 대한 지식을 체득하고 또 장례식장 현장 영업을 금지하고 리베이트를 근절하는 등 업계에서 관행처럼 여겨졌던 부당한 행위를 바로잡는 데도 앞장섭니다. 부당행위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며 혹시 있을 소비자 피해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입니다. 상조업의 본질은 사람과 사람이 서로 돕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생의 마지막을 위로하고 고독한 죽음에 존엄을 부여하는 상조 서비스업의 본질에 따라 예다함은 본연에 충실한 정직한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다함은 정직하고 투명한 경영으로 품격 있는 상조 문화를 이끈다는 계획입니다. 오는 2학기 전면 등교 방침이 예고된 가운데 교육업계에도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엄격한 거리두기 규정을 적용받았던 학원에서는 올해 여름부터 본격적으로 학생들을 만날 준비에 분주한데요.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제한이 완화되며 학생들의 일상도 점차 정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초, 중, 고교는 2학기 전면 등교 방침으로 확진자가 나오면 전교생이 원격 수업으로 전환되는 현재 대응 기준도 학교별로 조정됩니다. 그동안 원격 수업 전환 과정에서 생기는 학력 격차나 기초학력 문제가 심각하다고 본 건데요. 다른 학교보다도 더 엄격한 거리두기 조치를 적용받았던 다중 이용시설인 학원도 거리두기 완화 체계 조정에 수혜를 받게 됩니다. 특히 학교에서 전면 등교가 시행되면 오프라인 학원 수업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부분의 학생은 인터넷 강의와 오프라인 학원을 병행해왔지만 코로나19로 오프라인 학원 수업을 끊다 보니 학원의 타격이 컸습니다. 학원 외에도 교재를 판매하는 출판업, 학용품을 취급하는 문구업까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실적 부진이 이어졌는데요. 전면 등교 조치로 이 같은 업종의 전반적인 하반기 실적 회복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학교의 과밀 학급 문제와 학원업 종사자에 대한 백신 접종 논의는 아직 진행 중으로 학부모의 우려가 거치려면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됩니다.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웃돌던 이명박 정부 시절 기름값을 잡기 위해 도입된 알뜰 주유소. 이런 주유소는 꾸준히 늘어 현재 전국에 약 1,200여 개로 전체 주유소의 10.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순기능도 있지만 일각에선 시장을 왜곡한다는 비판 또한 존재합니다.
특히 경영난으로 문을 닫는 주유소들이 많아지면서 주유소협회에서 알뜰주유소 폐지를 요구하며 반발에 나섰는데요. 석유공사가 알뜰주유소의 기름을 리터당 최대 100원 가까이 낮게 공급하면서 불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주유소 간 출혈 경쟁이 심화됐다는 겁니다. 여기에 에너지 정책이 친환경으로 바뀌면서 석유 수요 자체가 줄어 경영난은 더 심각해진 상황. 실제 일반 주유소는 꾸준히 수익성이 낮아지면서 2012년에 비해 주유소가 12% 줄어든 반면 알뜰주유소는 오히려 6.3% 늘어났습니다. 주유소협회는 주유소 정상화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공정위 제소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알뜰주유소 정책이 도입된 지 10년. 환경 변화에 맞춰 알뜰주유소와 일반 주유소 간 공정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이 수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계 평화의 섬 제주도. 이곳에 차별과 편견 대신 공감과 화합의 의미를 담은 아주 특별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전쟁의 아픔을 예술로 치유하는 전시와 혐오와 차별에 반대하는 메시지를 담은 전시를 동시에 진행. 예술성은 물론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 전시회인데요. 소외된 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공간. 제주에서 열리는 아주 특별한 전시회를 지금부터 만나봅니다. 미래의 가치와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다목적 문화 공간인 포도 뮤지엄. 기존 미술관이나 박물관과는 차별화되는 색다른 문화적 체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 4월에 개관했는데요. 일반적으로 미술 작품을 보여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가 당면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을 공존의 시각에서 관찰하고 연구하는 플랫폼입니다. 최근 이곳에서는 한중일 동시대 작가 8명의 작품을 선보이는 기획전과 독일 판화가 케테 콜비츠 개인전이 열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너와 내가 만든 세상은 다른 생각에 대한 포용과 공감의 확산을 목표로 하는 전시로 한국에선 강혜란 작가를 비롯한 6명이, 일본에선 쿠아쿠보 류타 작가가, 중국에선 장샤오강 작가가 참여했습니다. 너와 내가 만든 세상에는 한국, 중국, 일본 8분의 작가님들이 설치 작품을 선보여 주셨고 그 TNC재단 김희영 대표가 총괄 디렉팅한 테마 작품 5가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혐오의 역사를 공감으로 치유하는 너와 내가 만든 세상. 이번 전시는 인류를 서로 적대시켜 분란을 일으키는 혐오와 혐오 표현 현상을 예술가들의 시각을 통해 경험하고 공감의 의미를 나누자는 시뮬레이션 전시인데요. 특히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의 예술가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회로 공감을 통해 오늘날 만연한 증오와 갈등, 차별을 해소한다는 의미가 담겼다고 합니다. 처음 만나는 전시실에서는 사람들이 가볍게 옮기는 뒷담화와 가짜 뉴스가 대중의 불안과 함께 서서히 자라나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요. 특히 이용백 작가의 브로큰 미러 2011이 걸린 붉은 방으로 들어서면 갑자기 날아온 총알에 산산이 조각나는 거울을 마주하며 눈앞에 펼쳐진 세상과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어진 전시실에서는 수백 장의 인물 드로잉이 설치된 성립 작가의 익명의 초상들, 익명의 장면들, 스치는 익명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개인이 군중 속으로 들어가 익명으로 존재할 때 쉽게 집단화가 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또한 디지털 인터랙티브 작품인 비뚤어진 공감은 여러 가지 언어로 수집된 혐오 표현들을 프로젝터를 통해 전시장 바닥에 투영하는 작품으로 관람객이 이 글씨 위로 올라서면 벽에 비추는 자신의 그림자를 발견하는데
그림자 안에는 바닥에서 보았던 혐오 표현들이 들어 있습니다. 전시 말미에는 역사 속 혐오 사건을 기록으로 모은 달의 어두운 면과 함께 강일한 작가의 숙고의 방이 이어지는데요. 숙고의 방에는 분열과 혐오의 역사에 맞서 싸운 의인들의 스토리가 스스로 빛을 발하는 책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고통과 비극 속에서도 기꺼이 희생하며 용서하기 위해 노력한 이들의 실제 이야기를 통해 인류에게 화합의 희망이 있음을 전합니다. 저도 살아가면서 뭔가 언젠간 혐오라 그런 걸 할 수 있는데 나부터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어진 2층의 전시실에서는 여인이 양팔과 다리로 온 힘을 다해 두 아이를 감싸 안고 있는 청동 조각상이 가장 먼저 관객들을 맞이하는데요. 고개를 푹 숙인 여인의 표정은 보이지 않지만 아이들을 품은 어머니의 절절한 모성애를 말없이 전합니다. 아가, 봄이 왔다. 전시 제목은 아들의 전사 통지서를 받은 뒤 콜비치가 내뱉은 독백에서 따왔는데요. 그는 전쟁, 연작 판화를 제작하며 전쟁을 반대하는 어머니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캐테 콜비츠 작품들을 통해서 전쟁에 부른 비극적인 역사적 사건들을 마주하고자 합니다. 타인에 대한 깊은 위로 그리고 공감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 메시지임을 나누기를 희망합니다. 1, 2차 세계대전에서 아들과 손자를 잃은 아픔을 예술로 끌어올린 캐테 콜비치의 전시회에서는 자화상과 모성애, 전쟁과 죽음, 노동자의 삶을 보여주는 판화 원작 32점과 한 개의 청동 조각 작품은 물론 작가의 작품 세계와 생애를 다룬 영상 3편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약간 영상이나 그런 걸 활용해서 하는 게 되게 좀 신선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전시를 많이 보러 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도 많이 했고, 생각보다 작품들이 엄청 많아서 볼 게 너무 많아서 지금 너무 재밌게 잘 관람하고 있어요. 공감과 공존에 대한 고민을 담은 인터랙티브 전시 너와 내가 만든 세상, 캐테 콜비치, 아가, 봄이 왔다 등을 통해 많은 관람객과 소통하고 있는 전시회장. 앞으로 우리 삶뿐만 아니라 사회, 환경, 미래 등에 대한 이야기를 전시를 포함해 다양한 예술 형태로 구현하며 제주도의 새로운 문화예술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대장장이의 제조 철학으로 다양한 생활 디자인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자이너팀의 대표 조육빈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최근 우리 농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낫이나 호미가 해외 농기구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전통 대장 기술을 바탕으로 이를 응용한 다양한 제품 디자인 개발과 제품 브랜딩을 제공하는 소셜 벤처 기업이 등장해 주목받고 있다. 한국 전통 대장간의 우수한 기술력을 널리 알리기 위해 현대적인 감각과 아이디어를 더해 혁신적인 제품을 선보이고 있는 기업 자이너. 특히 한국의 대장장이가 사라져가는 현실이 안타까워 직접 창업에 나선 20대 청년 조혁빈 대표는 앞으로 농기구뿐만 아니라 IoT 기술과 우리 전통 기술을 접목한 제품들을 개발, 기성세대뿐 아니라 젊은 세대들에게 우리 고유 전통 기술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고 싶다고 말하는데, 이번 주 화제인에서는 한국 대장간의 역사와 문화, 장인의 기술과 철학을 담은 제품을 만드는 브랜드 자이너의 조혁빈 대표를 만나본다. 자이너는 이제 실제로 40년 전통의 한국 대장간에서 깨달음을 얻은 이제 제품 디자인과 금속 공예를 전공하던 청년이 이제 설립한 브랜드입니다. 해가지고 자이너 브랜드는 실제로 이제 다양한 생활 디자인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식칼, 그리고 뭐 차량용 방향제, 더 나아가 앞으로는 이제 소형 스마트 기기까지 폭넓은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금속공예랑 제품 디자인을 전공하면서 금속공예도 이제 두 가지 분류가 있거든요. 세공 그리고 이제 좀 큰 걸 만든 대공이 있어요. 근데 보통의 이제 학교들이 저기 세공을 많이 가르치거든요. 주얼리 쪽을 많이 가르쳐 주는데 저는 저 단조 기술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물론 대학교에서도 이제 동소재의 단조를 배우지만은 좀 정말 날 것 그대로 그런 대장간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철단조를 배우고 싶었어요. 해가지고 원래 제 꿈이 금속공예 예술가였습니다. 해가지고 철단조를 기반으로 하는 예술가가 되자, 금속공예 예술가가 되자라는 좀 예술가의 꿈을 갖고 있다가 정말 한국에서는 이 대장장이라는 위대한 직업이 좀 사라지고 있는, 또 인정을 받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 놓여져 있구나를 좀 깨닫게 됐습니다. 그게 좀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 대장장이라는 한국의 이 대장장이라는 위대한 직업을 어떻게 하면 더 이어갈 수 있고 나 또한 앞으로 이 대장장이 기술을 앞으로 배워나가는 견습생으로서 이거를 좀 내가 해결해야겠다는 사명감을 좀 갖게 됐어요. 한국 대장장이의 제품을 현대적으로 다시 개선해서 현대적인 디자인 제품으로 탈바꿈시키면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 대장장이의 제품이 사랑받고 대장장이라는 직업이 좀 더 향상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브랜드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만들었던 건 이제 K-나이프 시리즈 중에 첫 번째 시리즈가 있어요. 나이프 피쉬라 해가지고 약간 포르투갈의 미니멀리즘한 이 디자인 영감을 받아가지고 지금의 시칼의 디자인들이 워낙 전문적인 느낌이니까 20, 30들이 좀 선호할 만한 그런 물고기 모양, 아기자기한 물고기 모양으로 디자인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K-나이프 001번 나이프 피쉬라는 제품을 개발했는데 처음으로 개발하던 제품이니까 조금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네, 20, 30대 타겟으로 하지만은 가격대가 막 60, 70 정도로 올라가고 해서, 왜냐면 장인의 기술은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컨셉 제품으로 남아있고, 그 다음으로 개발했던 제품이 그때 당시 이제 아마존에서 호미가 유명했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대장간에서 나오는 호미를 해외로 알리는데, 전 세계로 알리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숲속의 대장간에서 이제 이광원 스승님께서 만드신 그 호미를 미니어처 모양으로 선생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아기자기하게 너무 귀엽고 이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미니어처지만은 그 과정 그대로 만들기도 했고, 해서 저거를 조금 외국 기빈들한테 한번 선물을 돌리면 어떨까. 호미 같은 건 너무 크니까 이제 비행기에 이제 적재되거나 아니면 좀 뾰족해가지고 이게 흉기로서 이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어가지고 선물로 이렇게 기념품으로 들고 갈 수 있게 미니어처로 한번 개발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한국 전통 농기구 미니어처라는 제품을 개발했었고, 크라우드 펀딩 했을 때 500만 원 정도 성과를 받았었고요. 할인마트만 가도 1,000원짜리 칼이 있는 마당에 대장장의 기술이 들어가서 20만 원짜리 이상의 칼이, 프리미엄 명품 칼이 과연 사람들이 선호를 해줄까라는 걱정을 했었는데, 국내 크라우드 플랫폼에서 5,600만 원 이상의 매출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좋아해주네? 장인의 기술을 알아봐주네? 생각을 했었고, 리뷰가 5.0에 만점이 나왔습니다. 보통 5.0에 만점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모두를 만족시켜야 되니까. 단 한 명도 딱 하나의 마음이 안 들면은 뭐 조금씩 깎입니다. 근데 5.0 만점의 평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정말 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펀딩을 참여해 주셨던, 이 제품을 구매해 주셨던 100명 넘는 분들께 일일이 다 전화를 돌렸어요.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2년 만에 이렇게 드디어 처음으로 제품을 제대로 출시를 했고, 브랜드의 제품을 제대로 출시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구매해 주시고, 어떻게 이렇게 알아봐 주시고, 어떻게 이렇게 구매해 주셨어요? 물어보니까 대장장이의 기술이 들어간 제품은 사실상 얼마를 줘도 안 아까워요. 그리고 제품을 받았을 때 정말 이 40년 장인의 기술이 들어갔다는 걸 받자마자 느꼈어요. 그리고 자이너 브랜드만의 독창적인, 그리고 정말 고집적인 이 디테일의 사소함까지 신경 쓰는 디자인에 또 감동받았어요. 이러시더라고요.
대장간을 찾아가면서 제가 2015년도에 대장장이 소재의 유튜브를 시작했었던 거고, 그리고 3년간 대장장이만 생각해 왔잖아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한 끝에 3년 만에 직접 대장간을 찾아야겠잖아요.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TV나 만화나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대장장이는 근엄하잖아요. 인사를 드렸는데 딱 첫 마디가 그랬어요. 어이, 반갑다. 네가 혁빈이구나.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아니 제가 어떻게 근엄하시고 무서울 줄 알았던 이제 장임 선생님께서 이렇게 너무 반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인사하고 이제 대화를 나눴는데 선생님께서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요. 왜냐면은 23살이라는 이제 막 군대 갔다 오고 그리고 이제 미대까지 가서 금속공예랑 이제 디자인까지 전공하던 청년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저 이 기술이 마음에 들어요. 한번 배워서 저 예술가가 되고 싶어요라는 그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온 게 선생님께서 너무 마음에 드셨나 봐요.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저를 되게 반겨주셨습니다. 저희는 이제 대장장이를 알리고자, 한국의 대장장이가 이렇게 위대하다, 이렇게 우수하다, 일본, 독일, 한국의 대장장이도 뛰어나다, 이걸 우수성을 알리고자, 그리고 대장장이를 보존하고 이거를 장인분들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자 이 사업을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약간 사회적 기업의 가치로서 이제 좀 취지가 있었다면은 자연스레 전통 문화랑 연관이 되더라고요. 해가지고 최근에 KCDF랑 문체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민국 최초로 이제 전통 문화 기반의 스타트업을 선정을 했었어요. 전국에 이제 25곳, 서울에만 5곳을 뽑았는데 그 중에 하나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자이너 브랜드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문체부랑 KCDF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한국 대장장이와 협업하는 기업, 전국의 대장장이와 교류하고 협업하는 기업으로서 인정받게 된 거예요. 한국의 대장장이를 알리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이제 원래는 전국의 대장장이 분들을 모셔서 강연하는 강연 프로그램,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서울숲에서 원래 진행하려고 했던 한국의 대장장이를 취지로 한 전시회를 기획을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 계획이 많이 비틀어졌고요. 그리고 사업의 이제 안정화가 이제 사업이 이제 3년 차가 이제 거의 다가왔는데 사업의 브랜드가 이제 제대로 출시가 되고 사업의 안정화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대표인 저 또한 이제 대장간에서 다시 대장장이 기술을 제대로 배우려고 해요. 그래서 그 대장장이 일을 배우는 모습들을 일상 브이로그로 유튜브를 또 운영하려고 합니다. 2015년도에 기획했던 거를 6년 만에 드디어 다시 추진하는 거죠. 지금은 블루오션이 레드오션이 됐지만 누군가는 알아봐 주겠죠. 그래서 대장장이 실제로 자이너 브랜드의 대표자 본인이 대장간에서 대장장이 견습생으로서 일하고 있는 대장장이 브이로그 일상을 담은 유튜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자이너 브랜드는 더 많은 한국 대장장이와 교류와 그리고 더 많은 폭넓은 장인분들과 이렇게 교류하고 이제 한국의 장인의 전통 제조 기술의 우수함을 이제 국내를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알리는 그 글로벌 스타트업이 되고자, 글로벌 기업이 되고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멀리 떠나는 대신 일과 휴식을 병행할 수 있는 워케이션을 즐기는 등 일상 속에서 짧은 휴가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실제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워케이션을 한 후 업무 스트레스는 30% 이상 감소했고 그 효과는 5일 동안 지속돼 생산성과 신체, 정신 건강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이런 워케이션의 유행이
경직된 직장 문화를 변화시키는 동시에 침체된 여행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오늘 경제의 맛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